얘는 진짜 작년에 엄청 유행하지 않았어요? 나름 되게 유명한 이런 모자라고 해서 이걸 여기다 쓰네요. 사갖고 왔는데 뭐 쓸 데가 없어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딱히 쓸 데가 없어가지고 딱히 이거 쓸 데가 없어가지고 딱히 안녕하세요. 하이. 안녕들 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그라들어. 오늘은 제가 승무원 스케줄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승무원 준비하던 시절에는 가장 궁금했던 게 승무원의 한 달 스케줄은 어떨까라고 하는 게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다른 직업이랑 다르게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하는 게 아니고 밤에 출근했다가 아침에 퇴근한다 이런 거는 대충 알겠지만 어떻게 일을 하는지 어떤 스케줄을 받고 매달 이제 비행을 하는지 좀 궁금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의 로스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적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전 되게 제가 꼼꼼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저 이거 오늘 처음 적었어요. 굉장히 좀 지저분해 보일 거예요. 제가 원래 이런 거 쓰는 스타일이 아닌데 오늘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처음 적어봤습니다. 글씨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로스터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보통 다 확인을 하지 제가 이렇게 따로 이런 스케줄러에다가 적어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영상에서 저희 어플리케이션을 다 공개해버리면은 왠지 회사 잘릴 것 같아서 그냥 여기다 다 옮겨 적었습니다.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제가 잘리면은 갑자기 백수. 이 스케줄을 설명하기 전에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희 비행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 종류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레이오버 비행이 있고 두 번째는 턴 비행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이오버 비행은 그 나라 가가지고 체류를 하고 돌아오는 비행을 레이오버라고 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턴 비행이 있는데 턴 비행은 가서 공항을 찍고 오는 거예요. 보통 짧으면은 뭐 50분짜리 비행도 있고 뭐 1시간 내지 2시간, 길면 4시간 반 이 정도 되는 비행을 도착을 하면은 비행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클리너분들이 와가지고 비행기를 청소를 하는 동안 저희는 밥을 먹던가 지상에서 비행기 안에죠. 비행기 안에서 한 2시간 정도, 3시간 그 정도 잠깐 체류하고 있다가 두바이로 오시는 손님들을 태우고 다시 오는 비행을 턴 비행이라고 합니다.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비행기 안에만 있다 오는 거죠. 일만 하고 오는 비행입니다. 보통 저는 턴 비행 같은 경우는 한 3개씩 받는 것 같아요. 한 달에. 정말 운 좋은 달에는 한 달에 턴 비행이 아예 없고 다 레이오버에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릴 거는 저희가 공식적으로 한 달에 데이 오프라고 찍히는 날짜는 8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8일. 세 번째는 총 비행 시간. 한 달에 보통 총 비행하는 시간은 평균적으로 100시간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줄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기 전에 펜을 3개 준비했어요. 첫 번째 이 형광색 펜. 요거는 제가 아주 행복한 저의 데이오프에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행하는 날에는 제가 이 빨간색으로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비행하다가 가끔 좀 피도 많이 보고 하니까 피 보는 날이기 때문에 빨간색. 그 다음에 약간 애매한 날이 있어요. 레스트라고 이렇게 딱 있죠? 레스트. 요거는 제가 주황색으로 칠할게요. 이거는 애매해요. 그러니까 뭐 데이오프도 아니고 일하는 날짜도 아니고 비행이 새벽에 출발하는 비행이기 때문에 앞에 그냥 레스트라고 해서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주황색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로스터는 매달 16일날 나와요. 어머나 이거 칠해버렸네. 이 12월달 로스터는 제가 거의 최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좀 연말에 되게 좀 행복하게 이렇게 크리스마스 마켓도 가고 좀 이렇게 행복하게 연말을 지낼 줄 알았는데 비행이 별로 썩히 뭐 괜찮아요. 사랑합니다 에미레이트. 12월 1일 받은 비행은 IAD 워싱턴입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비행을 처음에 받았는데 한 3일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1일, 2일,
3일 두바이의 시간으로 새벽 12시 25분에 출발을 해서 워싱턴 시간으로 아침 8시 10분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시간 정도를 체류하고 다시 돌아오는 비행이고, 이거는 3일날 아침 8시 10분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이 비행이 한 14시간 정도 되거든요. 이거는 긴 비행이라고 속하는데 24시간만 잠깐 체류를 했다가 그 다음날 바로 돌아오는 비행이죠. 거의 뭐 죽음의 비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미국 비행에서 진짜 신기한 거는 미국 비행에는 미국 사람들이 없어요. 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제가 비행을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 비행을 하기 전이죠. 그때 미국 비행에 대해서 이제 동료 크루들한테 물어봤어요. 미국 비행 어떠냐? 그랬더니 모두가 하나같이 얘기하는 게 미국 비행에는 미국 사람들이 없대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미국 비행인데 미국 사람들이 없냐? 미국 비행이잖아. 말 그대로 미국으로 가는 비행인데 어떻게 미국 사람들이 없을 수가 있냐? 그 말은 즉슨 한국 사람들이 김치를 싫어하고 한국 사람들이 돼지고기를 안 좋아한다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맞았어요. 제가 처음 받았던 미국 비행이 샌프란시스코 비행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했을 때 샌프란시스코 비행에서 미국 사람들을 한 3분 봤어요. 3분? 4분? 다 진짜 정말 뻥안치고 진짜. 보통 어떤 승객분들이 타느냐, 대부분 한 90%가 인도 분들이었어요. 인도 분들. 네, 아주 좋으신 분들이죠. 눈물이. 잠깐. 굉장히 좀 건강을 굉장히 좀 챙기시는 분들이어가지고 물도 굉장히 많이 드시고요. 그 다음에 또 야채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채식주의자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항공사 같은 경우는 그 채식을 비행기 티켓을 예매할 때 그걸 주문을 해야 돼요. 스페셜하게. 그래서 그 채식을 서비스하기 전에 그분들한테 직접 이제 가져다 드리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그 채식을 가끔 가다가 그 채식이 한 100개가 넘는 적도 있었어요. 한 130개 정도는 봤었던 것 같습니다. 30개의 채식을 이제 손으로 직접 전달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그 스페셜 밀은 손으로 직접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저희 트레이가 이렇게 있으면 맥시멈으로 저희가 손으로 들 수 있는 게 4개예요. 그래서 그 4개를 들어서 130개를 캐빈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계속 이제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씩 나눠들었었던 그런 행복한 기억이 있었습니다. 채식. 근데 아침 8시 10분이라 가지고 이게 뭐랄까 약간 좀 나가리데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은 3일날 아침에 도착을 하기 때문에 그날 쭉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티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은 데이오프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오프죠. 너무나 행복합니다. 4일, 5일 이렇게 오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레스트데이가 있습니다. 데이오프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대신에 미리 그 다음에 새벽 비행이니까 좀 준비를 해라 해가지고 약간 표시를 다르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레스트데이. 두 번째 받은 비행은 LOS 라고스입니다. 정말 빨간 색깔 한 번 칠하고, 빨간색 한 번 칠하고, 빨간색 2번 칠하고, 3번 칠하고, 3번 칠하고. 나이지리아 비행입니다. 이거는 이제 레이오버인데 얘도 24시간을 거기서 체류하는 비행입니다. 뭐 나이지리아 비행 같은 경우에는 잘 나가지 않아요. 왜냐면은 위험하다고 해가지고 보통 다 이제 나가는 걸 꺼려하죠. 저는 근데 솔직히 개인적으로 물론 굉장히 이제 크루들 사이에서는 되게 힘든 비행으로 알려져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프리카 비행 괜찮은 것 같아요. 이 12월달 로스터는 제가 거의 최악. 개인적으로 나이지리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여행으로는 잘 가지 않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생각하는 게 일하면서 가보지 솔직히 이런 나라는 내가 언제 가보겠어 이런 생각으로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약간 좀 발전이 되지 않는 나라는 가면은 좀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딱 나라를 딱 도착했었을 때 공항을 딱 도착을 하잖아요. 그냥 도착하자마자 그 공항만 봐도 이 나라의 문화라든가 이 나라의 그런 전체적인 느낌 같은 게 딱 오거든요. 어떤지 공항만 딱 봐도. 나이지리아 같은 데는 딱 도착을 하면은 일단 신기해요. 되게 제가 살면서는 정말 못 볼 그런 풍경이죠. 제가 한국에서 계속 있었다면 한국에 있는 인천공항 얼마나 좋아요. 거의 뭐 세계에서 큰 인천공항, 그리고 바쁜 공항으로 거의 손꼽히죠.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었다면 공항이라고 제가 아는 거는 인천공항 아니면 김포공항 아니면 뭐 우리 뭐 여기 지방에 있는 뭐 대구라든가 청주라든가 이렇게만 알고 있겠지. 뭐 이런 나라, 뭐 아프리카에 있는 공항은 상상도 못했을 것 같아요. 아마 승무원을 하지 않았다면 상상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비행은 힘들더라도 그래도 느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는 승무원이 굉장히 되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엄청나게 의지가 충만하고 이제 열정이 엄청나게 대단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승무원이 막상 되고 나니까 나름 제가 싫어하는 비행도 생기고 좋아하는 비행도 생겼습니다. 모든 승무원들의 스케줄이 이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죽음의 레이싱이 시작되었습니다. 삼쌍둥이에요. 이제 3개가 비행이 연달아 붙었어요. 어떻게 붙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근데 저는 이제 첫 비행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 이제 승무원 시작했을 때는 무조건 레이오버 그 다음에 무조건 유럽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행 가기 전에 제가 심박수 측정 한번 해볼게요. 일하기 싫다.